네,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한중 FTA 2단계 논의가 재개가 됐는데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 있게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말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리창 총리가 만났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FTA 2단계 논의를 재개하자라고 8년 만에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추진했었던 시장 개방을 넘어서서 이제는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서비스를 더 확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2018년도부터 한중 FTA 그 2단계 협상이죠. 서비스 투자와 관련된 협상을 가지려고 했는데 예. 이때 또 사드 사태가 터졌고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무기 연기가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드의 그 보복을 받으면서 문화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관광 상당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네네. 이제 이번에 협상이 재개가 되긴 하는데 우리는 좀 서두르지는 않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중국 시장을 개방시키면은 몇몇 품목을 개방시키느냐를 나타내는 그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품목은 개방시키지 않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전부 개방시킨다는 네거티브로 우리가 확실하게 보증을 받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네. 우리 시장만 뺏길 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조업체, 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을 했지만 애프터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없어서 시장 점유율 고스란히 바뀌었는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애프터 서비스 시장을 확실히 받는다는 전제 하에 중국과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개방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보장을 확실하게 받고 이번에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어쨌든 이번에 한중 FTA 2차 논의가 재개가 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상당히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광 규제나 방송, 게임의 인허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공연까지 한동안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개방이 되고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까요? 중국 내수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는 155개 시장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국내에서 들어가기 유망한 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5개 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유통이라든지 콜드 체인망이 개선이 되는데 중국은 현재 농촌 지역까지도 콜드 체인망이 되면서 K 그 신선 식품이라든지 K 디저트뿐만 아니라 중국의 간편식 시장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중국 간편식 시장 같은 경우는 즉석 식품이 되겠죠. 무려 시장 규모가 100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풀무원이라든지 동원이라든지 비비고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K-뷰티 시장이 지금 최근에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제품들이 밀렸는데요. 최근에 중국 여성들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티에이징 그리고 미백이라든지 피부 재생과 같은 복합 기능을 요구하는 제품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웰빙 식품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음료 시장에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건강과 관련된 웰빙 식품들이 부각이 되면서 인삼이나 홍삼 그리고 바카스 같은 제품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실버 산업이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데요. 60, 70대 중국 인구가 2억 5천만 명 정도에 달하고요. GDP의 무려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접속률이 무려 57%고 해외 직구도 10대, 20대보다도 4배 많은 규모로 쓰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해외 직구 통해서 이 시장을 공략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유통에서 K-뷰티, 웰빙 식품 그리고 실버 산업까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이 다음 달에 3중 전회가 열리게 됩니다. 3중 전회는 앞으로의 5년 동안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경제 계획을 발표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 중국의 경제 계획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상당히 큰 연관이 있겠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서 투자주도의 성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또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성장 엔진을 바꾸는 작업도 상당히 속도가 좀
더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1조 6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정부가 먼저 보이는 손인 정부가 작동을 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함께 창출시켜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전방 산업으로는 아무래도 에너지 저장 시설이라든지 그린 에너지, 민간 우주, 6G 통신과 관련해서 이제 투자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 산업들이 되는데요. 뭐 겨울 스포츠라든지 실버 산업, 그리고 보육 가사 대형 서비스라든지 헬스케어 산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각광을 받는 게 6G 통신 산업이라고 합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는데요. 5G에서 6G도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장악하기 위해서 먼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이 6G 산업과 관련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6G 산업과 관련해서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가 지금 나는지가 궁금해요. 어느 정도일까요? 전 세계 특허에서 6G와 관련해서 중국은 40%를 차지하는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4%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예,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G 산업과 관련된 수요 산업에서도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6G로 들어가면 당장 동시 접촉사 수가 5G의 10배, 그리고 현재 그 통신 속도도 10배 정도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당장 전력 소비도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물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36배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와 관련된 저 소비 전력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에도 우리가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스트 G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국제 표준에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가지려면은 세계 특허가 한 10% 정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수준까지 들어가기 아직 여전히 미진하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앞으로 정부 같은 경우에는 6G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우대를 준다든지 또 스타트업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게 수월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기존의 전파법을 좀 대규모로 좀 손을 좀 봐줘야 됩니다. 또 주파수 때 면허 취득을 용이해야지만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과 관련해서 6G 산업과 관련된 기술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군요. 좀 초격차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8월 1일부터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미국과 유럽의 이런 관세 인상, 중국의 수출 기업들과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중국 기업들을 생존시키고 세계 무역에서 주도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비롯한 공급 과잉 시설, 또 한 가지는 반도체나 전기차와 같이 미국을 위협하는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8월 1일부터는 수익 규모를 상당히 좀 축소가 될 가능성이 큰데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미 관련 수출 품목들이 180억 달러 정도가 이번에 관세 인상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도 대중국과 관련된 수입 의존도가 14.8%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수출 물동량을 다른 나라 돌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리튬 이온 전지나 천연 흑연, 영구 자석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이 부분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출 규제가 큰 영향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EU를 비롯해서 터키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높이지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관세 인상보다는 중국의 가격 경쟁이 워낙 강하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